마지막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글스가 지난 시즌에 슈퍼볼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조차도 굉장히 좀 놀라운 그런 대형 사고였고 슈퍼볼에 진출했습니다만 아쉽게 이제 우승을 차지하진 못했었는데 뭐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제 2등도 잘한 겁니다. 음, 음, 그러니까 어떤 기대치에 비해서 뭐 자이언츠도 잘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글스도 사실은 뭐 플레이오프 정도를 가는 팀이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이제 예상을 했지만 음,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NFC 1번 시드로 슈퍼볼까지 진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뭐 지난 시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쿼터백 제일런 너츠에게 대형 연장 계약을 안겨주면서 이제 우리도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찾았다 이런 것들 좀 선언을 했던 이번 오프 시즌이었어요. 음. 어쨌든 이제 지난 시즌을 통해서 이제는 컨텐더 팀으로 좀 거듭났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심에는 역시나 3년차 포텐을 폭발시켰던 제일런 허츠 선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스에 의해서 이제 지난 시즌에 MVP 투표 2위에 올랐을 정도로 제일런 허츠 선수가 좋은 성적을 보여줬었고 그러면서 이글스와 5년 2억 5,500만 달러의 대형 계약을 또 받았습니다. 이게 최근에 선수 몸값이 미친 듯이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패트릭 맘스 선수의 계약과 좀 비교를 한다는 거는 뭐 단순 비교로는 좀 무리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패트릭 맘스 선수의 계약이 10년 4억 5천만 달러 최대 5억 달러까지 올라가는 계약임을 감안을 했을 때 이게 이 계약과 비교했을 때도 전혀 뒤지지가 않는 계약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이- 계약 자체는 굉장히 좀 이글스로서는 큰 투자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4월에 이제 이글스와 허츠가 계약을 맺었는데 이때만 해도 연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고 금액을 받는 선수로 제일런 허츠가 이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네. 정도로 정말 엄청난 계약을 맺었고 물론 이제 한 달 뒤에 라마 잭슨 그보다 아주 약간 높은 이제 금액을 받으면서 뭐 역대 1위의 기록에서는 이제 곧바로 내려오게 됐지만 뭐 제일런 허츠가 엄청난 돈을 벌게 됐다는 거에는 뭐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뭐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글스 소속 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트레이드 거부권까지 계약에 포함을 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해요. 네, 음. 그래서 구단이 얼마나 허츠에게 이 신뢰를 드러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조항이었던 것 같고 뭐 이제 이글스는 이제 허츠에게 많은 투자를 한 것과는 또 별개로 이 선수가 또 언제든 또 다칠 수는 있는 거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시즌 이제 펠컨스에서 뛰었던 마커스 마리오타를 또 백업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랜 B까지 아주 넉넉하게 갖춰놓은 이글스 쿼터백 진이에요. 네. 뭐 선발로는 아쉬움이 많았어도 백업으로서는 뭐 이만한 백업이 또 없죠. 네, 마리오타까지 이제 보강을 하면서 선발 쿼터백, 백업 쿼터백까지 잘 이제 구축을 해놓은 이글스가 되겠고 문제는 이제 지난 시즌에 1269 러싱 야드에 11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었던 마일스 샌더스가 펜서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샌더스와 제일런 허츠를 제외를 하고 나면 최다 러싱 야드 기록자가 케네스 게인웰인데 게인웰의 러싱 야드가 240야드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좀 빠졌다라고 이제 느껴지고 이 부분을 이제 메우기 위해서 뭐 라시아드 페니 그리고 이제 라이언스에서 디안드레 스위프트를 또 트레이드를 해와가지고 영입을 했는데 이 두 선수가 당장 이제 마일 샌더스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 사실은 이제 물음표가 좀 크게 남습니다. 마일스 샌더스가 지난 시즌 1269야드, 그러니까 리그 전체 5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기록을 만들어냈던 선수였는데 뭐 당장 지금 빠져나갔죠. 그래서 어, 뭐 이글스에게는 꽤나 큰 타격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대체로 영입해온 선수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디안드레 스위프트를 이제 4라운드 픽을 주고 데려왔고 라시아드 펜이 이제 FA로 1년으로 데려왔어요. 네. 스위프트는 이제 뭐 라이언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패스 캐치에도 좀 장점이 있는 이제 듀얼 스렛 유형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라이언스에서 뛰었던 3년 동안 뭐 못했느냐 하면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드래프트 당시에 2라운드 전체 35번. 그러니까 러닝백 치고는 굉장히 높은 순번에서 뽑혔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를 많이 받았던 자원이었는데 어떤 그만큼의 기대치를 했냐고 하면 사실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라이언스도 이제 스위프트를 뭐 결국 이제 떠나 보내는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라시아드 페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많은 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시애틀 팬들에겐 좀 아픈 손가락인데 1라운드 출신이지만 부상 경력이 이제 워낙 많았다 보니까 뭐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시기가 뭐 몇 경기 이런 이제 구간들은 있기는 하지만 커리어 전체로는 그렇게 임팩트를 남긴 선수는 아니었다고 냉정하게 진단을 해야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러싱 자원에서는 어쨌든 좀 공백이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리시버는 천여드 듀오가 있잖아요. AJ 브라운 그리고 이제 이 디본타 스미스, 이 두 명의 선수가 지난 시즌에 모두 천여드를 기록을 했고, 거기다 이제 그 타이트엔드 댈러스 고더트 역시도 이제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해도 좋은 리시빙 옵션이 되어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뭐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리시버와 타이트엔드 쪽에서 잘해줬지만 이제 마일스 샌더스가 없으니까 조금 더 해줘야 된다는 말씀 음, 드려야겠네요. 네. 오라인 쪽을 좀 살펴보면 오라인이 이제 뎁스가 좀 얇아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제 탑급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센터 제이슨 켈시를 1년 1,425만 달러 계약으로 이제 붙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가드 아이작 세우말로와 백업 태클 아드레 딜라드가 각각 이제 떠나면서 공백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만, 작년에 2라운드에서 뽑았었던 이캠 절겐스 선수가 일단은 이제 세우말로의 빈자리를 메울 예정이고요. 올해 3라운드에서 이제 알라바마 출신의 오펜시브 태클 타일러 스틴 선수를 지명을 하면서 백업 태클 자리도 이제 메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뎁스가 살짝 얇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다른 팀과 비교해서는 강력한 오라인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 PFF 사이트 기준으로 리그 1위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글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44개의 페널티를 범하면서 이 페널티 부분에서 최다 1위였다는 부분은 분명히 오게 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음, 어쨌든 좀 베테랑 선수들이 있는 지금 로스터에서 이 선수들이 어쨌든 다 한 살씩 더 먹었다는 거는 분명히 조금 뭐 보이지 않는 일종의 감가상각 같은 게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큰 부상이나 뭐 급작스러운 이슈가 없다면 이글스의 오펜시브 라인은 여전히 강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비 쪽으로 넘어가 보면 일단 플래처 콕스와 브랜든 그레이엄 선수를 이제 1년 계약으로 잡아놓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제이본 하그레이브 선수가 나이너스로 4년 8,400만 달러의 대형 계약을 받으면서 떠났고 그리고 이제 TJ 에드워즈, 카이제 화이트 선수가 각각 또 베어스와 카디널스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두 명의 수비 선수를 지명을 했거든요. 제일런 카터와 놀란 스미스 선수를 이제 지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공백을 메우긴 했습니다만 어, 여전히 이제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긴 하더라도 역시나 전력에서의 약화는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음, 결국에는 이제 제이본 하그레이브가 빠진 자리를 제일런 카터가 얼마나 메울 수 있느냐. 그것이 음, 좀 뭐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예. 이 1라운드 전체 9번으로 뽑힌 제일런 카터에 대해서 좀 길게 내용을 준비를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수비가 굉장히 강력한 학교로 알려진 조지아 출신의 디펜시브 태클이에요. 그래서 음, 이번 뭐 전체 9번이긴 하지만 디펜시브 태클 포지션에서 가장 먼저 뽑힌 선수이기도 하고 이 선수의 네. 어떤 재능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 선수가 어느 정도냐면 지난 시즌에 이제 조지아 출신 선수들이 1라운드에 대거 뽑혔잖아요. 특히 수비 선수들이. 그래서 그렇죠. 그때를 뭐 돌이켜보면 전체 1번이었던 트레버 워커도 있었고 지금 이글스에서 같이 뛰게 될 조던 데이비스도 있었고 뭐 그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 선수들과 같이 뛸 때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게 바로 제일런 카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선수가 정말 엄청난 재능인 것만은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스피드 좋고 파워 좋고 뭐 런 디펜스는 물론이고 이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맨임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인 패스 러셔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다. 뭐 음, 이런 스카우팅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결국에 이렇게 이 온필드에서 문제가 없는 선수들은 종종 오프필드에서 문제를 좀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네. 이 카터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희가 조금은 좀 무겁게 그리고 심각하게 좀 다뤄야 할 음, 이슈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그 말씀해 주셨던 내셔널 챔피언십 우승을 하고 나서 이제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퍼레이드 하는 다음 날
그 팀 동료 그리고 이제 리크루팅 분석관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같이 탑승했었던 두 명이 사망을 하는 사고가 좀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약간 사고를 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유명 대학 같은 경우, 뭐 엘라베마나 이런 이제 정말 이름만으로도 풋볼 명문으로 잘 알려진 학교 같은 경우에는 프로데이라는 걸 하는데, 프로데이에서 이제 체중 관리를 제대로 못한 모습으로 또 이제 나타나서 좀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워크식이나 이런 쪽으로도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재능과 별개로 이 선수가 이제 프로에 왔을 때 얼마나 성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선수가 성장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 하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역시나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컴바인 직전에 체포가 됐다가 풀려나서 다시 컴바인에 참가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 글쎄요, 뭐 동승을 했던 이제 그 선수나 이제 분석관의 이제 가족들이 뭐 이렇게 고소를 하거나 뭐 이런 음, 절차를 하지 않으면서 생각보다는 이제 좀 처벌 수위가 좀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통사고가 다른 차를 뭐 들이받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전신주 같은 애 들이받으면서 그 제런 카터의 차만 좀 문제가 생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당장 프로에 데뷔해서 경기를 뛰거나 하는데 어떤 법률적인 제약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앞서 언급해주신 뭐 워커 애식이라던가 체중 관리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차례 좀 문제를 드러낸 바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리스크는 있는 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뭐 지금 이제 프로를 데뷔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지금까지 얼마나 가졌는지도 중요하지만 프로에서 얼마나 그거를 관리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도 사실 음, 중요하잖아요. 브레디 그렇죠. 같은 경우는 정말 6라운드에 뽑혔지만 고트가 된 것처럼 예, 음, 꼭 프로 이전에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록이나 재능이 모든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런 카터도 이 점을 좀 유의를 해서 예, 프로 데뷔 시즌에 좀 새롭게 좀 태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쪽을 좀 살펴보면 코너백 데리우스 레이 선수와 3년 4,200만 달러의 이제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세이프티 CJ 가드너 존슨, 마커스 앱스가 모두 이제 빠져나가면서 세이프티 자리가 완전히 이제 좀 공중분해가 됐는데, 이 자리에 이제 터렐 에드먼즈를 데려왔고 뭐 백업이었던 리드 블랑켄십이 주전 자리를 채울 예정이긴 합니다만 역시나 세컨더리에서의 약화가 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 시즌에 슈퍼볼까지 진출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만 어, 여전히 강력한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는 전력이 좀 내려왔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비 2선, 3선을 좀 같이 정리를 해보면, 이글스는 좀 비슷한 상황, 그다음에 비슷한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미들 라인베커도 두 명이 빠져나갔고, 세이프티도 두 명이 빠져나갔는데, 한 명은 외부 영입, 이제 베테랑의 외부 영입, 그리고 한 명은 기존에 있었던 이제 젊은 유망주에게 기회를 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인베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라운드에 뽑았던 나코베딘이 주전, 그리고 음, 베어스에서 데려온 니콜라스 모로 선수를 좀 이제 베테랑으로 이제 내세운 과정이고, CFT 쪽도 뭐 말씀해주신 터렐 에드먼즈가 베테랑 역할, 블랭켄십이 유망주 역할, 이제 이런 것들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팀의 수비의 이제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코너백이라던가 디펜시브 라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강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코어 자원들이 더 많은 거를 좀 해줘야 되는 시즌이다. 그런 이야기로 저도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좀 돌이켜보면 지난 시즌의 느낌표들이 올해는 물음표로 몇 개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그 빈자리를 채우는 선수들이 얼마나 또 느낌표를 바꿔낼 수 있느냐, 그 공백을 얼마나 메워주느냐가
올 시즌 이글스의 성적과 좀 직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여전히 지구 내에서는 가장 강력한 지구 우승 후보긴 합니다만 지난 시즌에 슈퍼볼 진출에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지구 우승이 목표가 아닌 팀이거든요. 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대권 도전을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슈퍼볼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왜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AFC에 비해서 NFC 팀들의 경쟁력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 최근의 트렌드거든요. 그거 맞죠. 네, 그러니까 뭐 나이너스나 이런 팀들, 뭐 강력한 팀들이 있긴 하지만 당장 뭐 패커스에 있던 에런 로저스도 지금 AFC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글스가 좀 약해졌는데 그래서 NFC에서 누가 이글스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음, 글쎄요. 당장 나이너스 정도를 제외하면 크게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뭐 브레디도 지금 이제 NFC를 떠나서 이제 은퇴를 했고 뭐 남부지구, 북부지구 뭐 딱히 보이질 않아요. 뭐 바이킹스 정도, 그다음에 뭐 같은 지구의 댈러스 정도, 음, 요 정도가 떠오르는데 이글스가 그들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자신들의 어떤 뭐 약간의 의문 부호들만 잘 지원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슈퍼볼 무대에 서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까지 NFC 이스트에 속한 네 팀의 이제 프리시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이 풋볼 얘기를 하니까 또 신나네요. 재밌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좀 새로운 회사에 적응한다는 핑계로 이제 풋볼 소식에 대해서 조금 둔감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최근 몇 달 동안. 이제 그러다가 다시 좀 찾아보고 정리하고 음, 이런 변화들이 있었네를 이제 뒤늦게 따라가느라고 조금 힘들기는 했는데 그 음, 과정이 다시 또 이제 즐거웠다는 걸 다시 저도 좀 기억을 떠올렸던 기억을 되살렸던 이제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가급적 이 개막 전까지 이 8개 지구 32개 팀에 대한 이제 프리시즌을 이런 정도의 이제 느낌으로 다 다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은 이제 AFC 이스트로 가보죠. 네, 뭐 엄청난 뭐 소식이 있죠. 앞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에런 로저스가 이적을 했고 뭐 돌핀스, 뭐 빌스 워낙 다 강력한 팀들이고 여기에 또 네. 전통의 명가 패트리어츠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큰일 났습니다. 누가 우승을 할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지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FC 이스트도 저희가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죠.